한라산은 이맘때가 되면 산철쭉꽃이 만개해 정상 부근이 분홍빛으로 물드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산철쭉꽃이 10%도 채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항섭, 김현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한눈에 보이는 해발 1600m 지점. 남쪽 비탈을 따라 조릿대를 포함한 푸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꽃을 피우는 분홍색 산철쭉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 3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지금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철쭉이 많이 펴서 예뻤어요. 네,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많이 섭섭합니다. 철쭉나무마다 꽃이 한두 송이만 겨우 피었는데 작년 이맘때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보면 올해 얼마나 꽃이 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철쭉꽃이 많이 필 걸로 기대를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안 펴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자생하는 철쭉이 대부분 꽃을 피우지 않은 것은 철쭉 계열을 기록하기 시작한 최근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산철쭉이 꽃을 피우지 못한 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이상기온 때문. 개화 시기를 앞두고 기온이 갑자기 크게 떨어져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철쭉이 모여있는 곳은 평년 최저기온이 5도 안팎인데 지난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겁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전체 철쭉의 10% 미만만 꽃을 겨우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보통 이제 영하 마이너스 한 0.4도, 0.8도까지 이렇게 내려간 시간들이 어떤 날은 4시간, 어떤 날은 8시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냉해 피해를 좀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산철쭉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고산식물인 시로미와 한박꽃나무도 잎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한라산도 기후 변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마을 어장이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마을 어장 자원 생태 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대부분의 어장에서 수심 4m까지 석회조류가 심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산읍 신천리와 남원읍 위미 1리는 수심 12m까지 심화 단계가 진행됐습니다. 제주 연안에는 해조류가 156종이 서식하는데 해양동물의 주요 먹이인 갈조류는 감소한 반면 갯녹음을 일으키는 석회조류 등 홍조류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수영인들이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6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희생자들은 모두 고인이 됐고 유가족에게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1948년 서귀포의 서귀동에 살던 양청옥 씨.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은 이미 불바다가 됐고 집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양청옥 씨는 평생을 한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한이 쌓인 건 배우지 못한 거. 초등학교라도 해시면 인육 이름제라도 알지만은 그걸 모르거든. 8살에 나던 해에 이 4.3 사건 나니까. 오빠인 고 양남학 씨는 1949년 마을이 초토화됐다는 말을 듣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수를 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그대로 군경에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군사재판을 받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56년 형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왔지만 빨갱이라는 낙인은 평생 그와 가족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도망갔나? 있나 없나? 꼭 체크를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4.3 수영인의 빨갱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목록에 또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걸 또 가슴이 너무 아픈 거라고. 70여 년이 지나서야 한은 풀렸습니다. 양남학 씨를 비롯해 군사재판 희생자 60명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의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참 사삼이라는 그 상처가 이렇게 크구나. 완벽한 해결은 아직까지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후대까지도 이렇게 그 가슴 아픈 그 상흔이 와 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숙취로도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는데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여 1시간 만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이 끝나 한적해진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도로. 경찰이 불시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불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음주 감지기가 울려 갓길로 빠지는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단속 장비가 잘못 감지된 걸 확인하고 안도하며 차에 오릅니다. 10분 만에 또 적발된 다른 운전자. 만약에 나온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체열할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 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그제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밭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10k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몇 시까지 드셨습니까? 8시. 한 저녁 8시. 저녁 8시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27%로 가까스로 단속을 면한 50대 남성도 전날 저녁 술을 마신 숙취 운전자였습니다. 음주 단속이 이루어진 지 1시간 동안 2명이 적발돼 1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1명이 단속 수치 미달로 훈방 조치됐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1,050여 명.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660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그 다음 아침에 술이 깨지 않았다 판단되면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오전과 오후, 야간 등 때를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시설 재배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인데요. 연중 온도가 일정한 지하수를 냉난방에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7월에도 딸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에 이르는 더운 날씨에도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색과 당도 단단하기까지 제철 딸기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설 재배 딸기 농가는 냉방비 부담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 생산을 접는데 이 농가는 7월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2달 반 정도 더 키우기 때문에 한 월 1,000씩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농가 소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민간 기업의 개발 기술을 이전해 만든 순행식 냉난방기 덕분입니다. 연중 15도 정도로 유지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히트펌프를 통해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냉기는 바닥에 깔린 비닐 통로를 거쳐 딸기에 가장 가까이로 전달됩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하루 12시간 한 달 가동 비용은 70만 원 정도로 경유 온풍기에 비해 90%, 전기 온풍기 대비 7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탄소 발생량도 95%까지 감소합니다.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순행식 냉난방기를 확대 보급하고 버섯 등 다른 작물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오전부터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오후 3시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동부 지역 송당의 낮 기온이 28.4도까지 올랐고요. 제주는 24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서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고 있고 여기에 햇볕도 강해서 당분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제주 산지는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20도를 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남부 지역 21도 보이고 있고 서부 지역 20도, 북부 지역 19도, 동부 지역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6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 24도 예상됩니다. 중산간 지역은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안개가 껴있는데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추자도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객선 운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도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요. 오전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이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남주고등학교 사거리의 한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가건물로 불길이 크게 번져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커먼 연기가 먼 거리에서도 목격되면서 50여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종합운동장 재개발 방안에 대해 제주 녹색당이 도민의 삶을 외면하는 철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안에 만들어진 상가들도 주인을 찾지 못해 개점 휴업 상태인 데다 도내 숙박업체도 포화인 상황에서 공공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터무니없다며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시설이 노후화된 제주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호텔과 면세점, 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들어서는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2,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업무와 상업시설이 3배 이상 급증했는데 관광지 특성상 일반 주거용보다 상업시설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200여 채로 제주도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읍면 지역 미분양 주택이 1,700여 채로 전체 물량의 61%를 차지했는데 제주시 애월읍이 600채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순이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 배정 결과 3선인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재선인 제주시 을 김한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초선인 제주시 갑 문대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배정됐습니다. 또 제주 출신인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